들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3개 할 거예요. 이제 정말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사회 구조와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제목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 우리 제목을 보면 이제 개인과 사회 구조이고,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할 거는 이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문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워딩 자체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문두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나오면은 실제로는 아니면은 명목론을 묻고 있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건 실제로는 아니면 명목론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사회 명목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 명목론부터 할 거예요. 이제 그 설명의 편의상 사회 명목론부터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름 명자를 쓰는 겁니다. 이름에 불과하다, 사회는. 그렇다면은 사회는 대체 무엇이냐? 개인들이 모여있는 합에 그냥 이름만 붙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지. 핵심은 개인에게 있다. 그리고 사회는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합에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사회와 개인의 총합은 같다 라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총합 이퀄 사회이기 때문에 이 둘을 서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사회는 개인의 총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개인이다. 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다 개인이 우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개인이 사회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돈을 내고 밥을 먹고 돈을 내고 물건을 사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구성된 것도 결국 이 개개인들이 돈을 내는 방식들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됐다. 개인이 사회를 만들어간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사회 명목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이거 자본주의 이제 아닌 것 같아.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들의 의식이 바뀌게 되면 사회도 바뀌게 된다. 왜? 개인이 사회를 가꾸어 나가고 개인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명목론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개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은 역시나 같겠죠. 그리고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도 결국에는 개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관련 이론은 사회계약설이 있습니다. 사회계약설은 말 그대로 이 사회라는 것, 국가라는 것은 사람들의 계약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명목론이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사회 명목론도 사회를 개인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론으로 사회계약설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축구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회 명목론은 그 개개인들의, 축구 선수 개개인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개개인들이 우수하면 그 팀 전체도 우수할 거야 라고 보는 게 사회 명목론입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 실제론 볼까요? 사회 실제론을 보면 그러니까 이름에서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 실제론이에요. 이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 사회 실제론. 그러니까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합이 아니라 그 개인의 합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의 독립적인 어떤 성격이 있고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론이랑 완전 바라보는 게 다르죠. 저기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이름에 불과해. 얘는 개인 외부에 실제로 존재해 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총합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자의 입장에서 사회는 개인의 총합으로 바꿀 수가 없죠. 저 등호 표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가 없고요. 또 왜 사회가 이렇게 더 개인의 총합보다 더 크게 보느냐? 사회만의 어떤 독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팀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회 실제로는 그 개개인들의 역량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축구팀 자체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회, 그 팀의 어떤 팀워크라던가 어떤 전술이라던가 이런 게 부족하면 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를 데리고 있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막 못난 선수들을 데리고 있어도 이제 그 팀의 전술이 어떻냐, 팀워크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팀은 또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실제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단순한 개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그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그런 것들이 있다. 그 팀마다 어떤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는 안 좋아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축구 팀마다 어떤 고유한 성격들이 있지. 어떤 고유한 어떤 팀워크나 전술들이 있고 그런 고유한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마다 이제. 단순한 개인의 합이 아니라 그 사회에 고유한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와 제도를 중시하고 있고요.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가 우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회 명목론은 개인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규제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 명목론자들은 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사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사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물건을 돈 내고 사요?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지배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사회가 개인 행동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구속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자본주의라는 이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지금 자본주의가 탄생한 지 한 세기, 두 세기 돼가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계속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구성원이 바뀌어도 이 사회에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실제론의 입장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그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과 같을 수가 없겠죠. 어떤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상의 무엇인가인 이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이익을 조금 침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단순한 개인의 총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련 이론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친구가 또 등장합니다. 사회 유기체론. 사회 유기체론. 유기체가 뭐였어요? 생명체였어요. 생명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회 유기체론이 사회 실제론과
연관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응? 그치, 존재하니까? 그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사회는 개인의 총합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독자적인 실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회 유기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를 사지절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 저는 죽었겠죠? 근데 이제, 저를 사지절단한 사람이, 이쁘게 나를 모아놨어요, 이제. 다시 만들어보자, 김영주를 이러면서 예쁘게 모아놨어. 그러면은 사지절단됐는데, 몸통은 다 있어요. 다 막 예쁘게 붙여놨어. 그럼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개개인들이 아무리 이쁘게 붙어 있어도 이게 생명이 없으면은 그건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지? 그래서 사회유기체론이 이제 사회 실제론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 단점은 방금 했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사회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겠죠? 사회의 규제와 구속력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러나 단점,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익과 사익의 총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 명목론, 이거 서로 크로스 해주면 돼요, 이제.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능동적인 행동이 설명 가능하죠. 개인이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점으로 내려와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이제 개개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극단으로 가면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네, 뭐 지금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다 했고요. 뭐 뒤에 이거 한번 볼 건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회 구조라는 것인데 우리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받고, 자, 그렇다면 그 사회 구조는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면, 뭐 읽어볼게요.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형화되어서 안정된 틀을 이루는 상태를 사회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관계를 맺는 방식인데 그게 안정된 틀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게 사회 구조예요. 여러분 학교 나오기 싫잖아. 근데 학교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왜 그래요? 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형화돼서 안정된 틀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 이게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특징을 한번 보면 구성원들이 바뀔 때마다 변동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됩니다. 지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지속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자본주의 사회라는 그 구조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돈 내고 밥 먹게 만들고 있죠.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이걸 사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훔쳐갈 거라고 잘 예측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돈을 내고 가져가겠지 라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자본주의 별로야 라고 하면서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점.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일단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문두라고 했어요. 자, 여기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면 무조건 명목론과 실제론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수능 푼다고 생각하고 1분 30초 정도 줄 거니까 풀어보세요. 1분 30초 주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 일단 이거 무슨 관점인 것 같아요? 그죠? 사회 실제론이죠. 왜 실제론인 것 같아요, 이거? 그치. 이것만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보긴 해야 돼요. 보면은, 왜냐면은, 앞에만 읽어보면은 약간 명목론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개인은 많은 활동을 한다.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그러한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도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약간 명목론 스타일이 드러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뒤부터 바로 실제론이에요, 이제. 원하는 일과 주어진 일이 일치할 때는 얽매여 있다는 것을 개인을 알지 못한다. 약간 이게 실제론 스타일이 나타나죠, 지금. 개인이 사회에 얽매여 있어? 이런 거. 자, 그런데 주어진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개인은 비로소 사회에 얽매여 있다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게 풀이랑은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제 교육계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제. 학원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고, 이제. 여기 학교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이제. 원하는 일과 주어진 일이 일치할 때는, 사실 이게, 난 너무 자유롭게 강의를 하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느껴져요. 그러자마자, 근데 나 이거 그만두면 돈을 어떻게 벌지? 여기서 이제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얽매여 있구나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사회 실제론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뭐 키워드만 체크해서 푸셔도 됩니다, 이제. 자, 그럼 보면은 이제 선지 푸는 건 쉬워요. 보면 사회 실제론이니까 개인에게 사회 구조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본다. 그죠? 이게 맞죠? 왜냐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저항할 수 없다란 이야기예요, 이제. 개인이 사회 구조에 저항할 수 없다란 이야기는 이게 사회 실제론과 맞닿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집합적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틀리죠? 이건 명목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 전체의 특징이 개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목론의 설명이고 디귿. 그죠?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실제론이고, 자, 리을은 틀렸죠. 왜냐면 사회가 개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명목론의 설명입니다. 해서 기억 디귿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 사회화와 지위 역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